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5번째의 비극.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정치권 주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정치적 공방을 벌일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심리 계열의 사람들한테 저도 좀 물어봤고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변의 5번째 비극이었죠. 대장동 관련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 2사람,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첫 제보자였던 이병철 씨,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죠. 핵심 인물 배소연 씨, 경기도 전 5급 공무원. 이 사람의 동거남 40대 그 사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성남FC와 대북송금 관련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전부 다 주변에 이제 중간에서 결재를 했던 전형수 전 비서실장. 이렇게 해서 5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 그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그 반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한기 씨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몸통은 두고 주변만 문제가 삼다가 사고가 났다. 안타깝다.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중에는 몰랐다. 우의로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두 분이 유명을 달리 했는데 그게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병철 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첫 제보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그냥 제 3자적인 입장입니다. 이병철 씨에 대해서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 아직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배소연 씨의 동거남 사망과 관련해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형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도 그게 검찰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검찰의 광기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4건, 앞선 4건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까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대표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4번은 조문을 안 갔습니다. 이번에 조문은 처음 갑니다. 그나마 조문을 처음 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진짜 공통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사망, 요거는 아직 미확인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4건, 이거의 진짜 공통점은 맨 위의 정점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 본인이 설계자인 거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이나 성남시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각종 인허가권 이런 거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성남시장은 법적인 책임은 혹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법적인 책임도 대부분 져야죠.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니까.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모든 거는 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자꾸 책임이 온다.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건 뭐 첫 제보자로서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긴 하지만 이 사람도 아마 대선에 임박해서, 대선 2달 전이죠. 임박해서 본인이 제보를 했지만 뭐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물론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람은 뭐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지병을 악화시킨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첫 제보와 정치권 논란, 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정도가 아니고 본인과 이런저런 뭐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연루된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더 아마 그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법인카드 유용 이와 관련한 배소연 씨 동거남의 죽음. 자, 이거는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없지만 명확한 거는 배소연 씨의 법인카드,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하는데 그 동거남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명의를 빌려줬든 뭐 차명으로 했든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된 겁니다. 그거와 혹시 연관돼 있지 않을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 배소연 씨가 불법을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동거남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인카드를 뭐 쓰고 다음에 결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동거남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아직 김혜경 씨는 이 배소연 씨 공범으로만 적시가 돼 있지 기소는 안 됐습니다. 아마 곧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제 댓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더니 아마 다른 일 처리하냐고 수원지검에서. 그래서 그렇지 곧 기소를 하게 될 거다. 뭐 3월 중에 기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취재가 돼서 아마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유명을 달리한 그 동거남의 경우에도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는 전체 스토리의 한 부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의 최종 결재권자, 결정권자, 책임자 누굽니까?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연루된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법률적 책임까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적 책임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져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은 본인이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더군다나 배소연 씨가 누굽니까? 자기 부인을 뒷바라지하라고 자기가 채용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과거 성남시의 변호사 사무실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의로 도의적 책임 이런 걸 언급했어야 된다. 근데 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전영수 씨 문제와 관련해서 성남FC 문제와 뭐 대북송금 뭐 이거와 지금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영수 씨는요 성남시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문서에 중간 결재권자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뭐 본부장, 비서실장 뭐 이런 걸 했고요. 나중에 경기도지사실의 초대 비서실장, 나중에 GH 경기도도시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면 전영수 전 비서실장, 전영수 씨는 중간 결재권자로서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성남FC 대북송금이죠. 대장동, 정자동 이런 데에도 다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결재권자니까. 그러면 중간 결재권자가 이렇게 된 데 대해 최종 결재권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중간결재권자가 책임이 큽니까? 최종결재권자가 책임이 큽니까? 그건 뭐 얘기 하나만 한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 이 모든 사건의 최고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 최종 결정권자, 설계자, 최종적인 책임, 이게 다 이재명 대표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법률적 뭐 이런 구조를 인정을 한다. 왜냐면 자기가 최종 결재권자라는 걸, 최종 결정권자라는 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 하급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다 하급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허수아비였냐? 바보였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스타일로 볼 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법률상 또는 정치 도의상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는 걸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역할, 그러니까 뭐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나 뭐 이병철 씨는 좀 예외로 한다고 할지라도 배소연 씨나 전영수 씨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했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전영수 씨 그 유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시킨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겁니다, 바로. 그러면 시킨 사람이 더 책임이 크겠죠. 시킨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시켰다는 사실을 만약에 인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검찰에 가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죠? 아, 내가 책임을 다 덮어 쓰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미루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책임을 덮어 쓰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책임을 덮어 써야 되느냐?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거나 또는 묵인한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 물론 그것도 불법에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에 가담한 정도만 책임을 지고 싶은데 이재명이 최종 책임을 인정을 안 하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 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바로 똑같은 이유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과 정진상, 이재명 사이에 일종의 링커 역할을 한 거예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다 뒤집어 쓰면, 그러면 정진상과 이재명이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최종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죄를 좀 경감할 수가 있겠죠. 그 고민을 유동규 씨도 본인이 체포됐을 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아가면서 했을 것이고, 본인이 구치소에 가서 1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아, 내가 죄를 지은 만큼만 받아야 되겠다. 왜 내가 정진상, 이재명, 김용거까지 다 덮어쓰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만큼은 받겠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변의 이 비극적 요소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책임을 전부 꼬리 자르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덮어 쓰든가 아니면 실토를 해서 이재명 진실을 털어놓든가. 근데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오랜 인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극단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인정하면 이 사람들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닌가.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물어본 전문가들의 견해.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경우도 극단적 선택을 이제 뭐 주변 지인이 그 오피스텔에 가까이 살던 주변 지인이 자기가 문자를 뭐 뒷일을 좀 부탁한다 뭐 이랬더니 얼른 와서 뭐 맞고 뭐 이래서 극단적 선택을 안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데, 본인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래 내가 지은 죄만큼만 받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건데, 만약에 다른 분들도 유동규 씨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의 이런 비극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미룰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지은 죄는 요만큼인데 이재명 대표 목까지 다 뒤집어 쓰자니 억울하고, 여기에 근본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자기 책임을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생긴 일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